지금 전 세계 외환 시장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무서운 재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39년 만에 최저치로 폭락한 엔화는 이제 단순한 환율 하락을 넘어 화폐가 휴지 조각이 되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공포를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일본 현지에서는 에어컨도 켜지 못한 채 달걀 볶음밥조차 사 먹기 힘든 서민들의 지옥도가 펼쳐지고 있고, 영세 상인들의 자금줄이 통째로 증발하는 1조 원대 연쇄 파산 사태가 터졌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안전할까요? 지금 원달러 환율이 1460원대로 내려와 안심하고 계신다면 그것은 거대한 착시 현상일 뿐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한순간에 증발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 소름 돋는 진실을 팩트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인사이드입니다. 오늘 본 방송에서는 최근 글로벌 외환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엔화 가치 폭락의 실체와 그 이면에 도사린 것이 경제적 파장을 전면적으로 해부합니다. 최근 N달러 환율이 1달러당 163엔을 돌파하며 1986년 이후 무려 39년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과거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도 안전자산으로서의 저력을 보였던 엔화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추락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현상이 단순히 일본만의 문제인지 아니면 대한민국 경제에 던지는 무서운 경고등인지 지금부터 철저한 팩트체크와 함께 다각도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엔화 가치가 수십 년 동안 약세를 면치 못하고 최근 몇 년 사이에 100엔대에서 160엔대 중반까지 수직 낙하한 가장 원초적인 배경은 과거 아베 신조 정권 시절부터 본격화된 초완화적 통화 정책에 있습니다. 당초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은 고질적인 디플레이션 악순환을 끊어내고 완만한 인플레이션을 유도한다는 명목 아래 시중에 천문학적인 규모의 엔화를 풀어냈습니다. 이들은 당초 2년 내에 물가 상승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장담했으나 실물 경제의 체질 개선이 동반되지 않은 유동성 살포는 3년, 5년을 넘어 무려 10년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중에 풀린 막대한 엔화는 화폐 가치의 희석을 불러왔고, 통화량의 급증은 엔화 하락 압력을 가중시키는 거대한 구조적 웅덩이를 형성했습니다. 엔화 폭락을 가속화한 또 다른 결정적 요인은 일본 정부의 정책적 일관성 상실과 시장의 불신입니다. 최근 일본 지도부는 경기 부양을 명목으로 적극 재정 기조를 고수하며 추가적인 재정 지출과 유류세 면제 등의 정책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일본은행이 물가를 잡기 위해 취하고 있는 조치들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입니다. 일본은행은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를 0%대에서 1%대로 인상하고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 매입을 줄여 시중의 돈을 거두어들이는 긴축적 신호를 동시에 보내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시중에 풀린 돈을 거두어들이며 금리를 올리겠다고 하는데, 정부는 오히려 돈을 더 풀고 국채를 더 찍어내겠다고 하니 글로벌 금융시장의 투자자와 채권단은 일본 정부의 재정 건전성에 극심한 불신을 품게 되었습니다. 중앙은행 총재나 정부 수뇌부 역시 엔저 현상을 적극적으로 저지하기보다는 일정 수준 용인하는 듯한 발언과 태도를 취하면서 시장 참여자들은 일본 정부는 엔화를 구할 의지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고, 이것이 투기적 매도세를 부추기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현재 외환시장에서 자주 거론되는 환율 보조지표인 달러 인덱스와 외국인 증권 자금 이탈입 동향을 함께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한때 1,500원 선을 위협하다가 1,460원대로 내려온 것은 대기업의 대규모 달러 유입 효과와 맞물려 있습니다. 다만 이를 단순한 원화의 체력 회복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환율이 내려갔음에도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이 지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면 이는 환율 하락이 펀더멘털, 즉 경제의 기초 체력 개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수급 요인 때문이라는 점을 객관적인 지표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엔화의 매력도를 바닥으로 끌어내린 주범은 바로 실질금리 마이너스 현상입니다. 일본 정부가 공식 발표하는 표면적 물가 상승률 외에 각종 보조금과 유가 개입 등의 왜곡 효과를 제거한 실제 민간 물가 상승률은 약 2.8%에 달합니다. 이에 반해 기준금리는 고작 1.0%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실질금리는 마이너스 1.8%의 마이너스 상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본 가계가 보유한 총 일경원에 달하는 막대한 금융자산은 은행에 고여있는 동안 매년 실질 가치가 2% 가까이 증발하고 있는 셈입니다. 현명한 자산가들과 투자자들은 예금을 버리고 해외 자산이나 주식시장으로 눈을 돌렸고, 그렇게 일본을 떠나 해외로 빠져나가 국내로 돌아오지 않는 투자금만 이미 11조엔을 상회합니다. 이 자금들이 환전 과정에서 엔화를 매도하면서 엔저를 더욱 고착화하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과 일본의 경제적 역전을 다룬 저서가 출간되었을 당시만 해도 현지 교민이나 동문들은 설마 하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본 현지에서 소상공인으로 살아가는 동문 후배의 증언은 처참한 실상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일본 내 서민들의 생활은 이미 한계치를 넘어섰습니다. 매장을 운영하더라도 경기가 극도로 얼어붙어 매출이 급감했고 임금 상승률은 치솟는 물가를 따라가지 못해 실질 임금은 지속해서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살인적인 폭염 속에서도 전기요금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40도를 육박하는 날씨에 에어컨조차 제대로 켜지 못한 채 버티는 가구가 속출하고 있으며 언론 보도에 따르면 물가 상승을 견디다 못해 가장 저렴한 식단인 달걀 볶음밥조차 제대로 사서 먹기 버거워하는 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지위를 누리던 일본의 이면에서 민생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엔저 현상은 무역 구조상 수출 대기업들에게는 일시적인 실적 호조를 가져다 줍니다. 1달러를 벌어들여 엔화로 환전할 때 과거보다 더 많은 엔화를 손에 쥐게 되므로 자동차와 부품, 반도체 장비 등 글로벌 수출 기업들의 장부상 이익은 극대화됩니다. 이 때문에 일본 국가 입장에서는 기업들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거둘 수 있고 달러 환산 국가 부채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착시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기업이 벌어들인 달러가 일반 서민의 지갑으로 환원되지 않는 낙수 효과의 단절 속에서 수입 물가 폭등은 고스란히 서민들의 식탁과 공공요금 인상으로 전가되어 국민 삶을 파탄내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은 꿈도 꾸지 못해 여권 발급률이 10%대까지 폭락했고 정부가 이를 보조하기 위해 이중 가격제를 검토해야 할 정도로 국민들의 구매력은 추락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경제적 개념이 바로 수입 물가 상승 압력과 실질 임금입니다. 환율이 오르거나 자국 통화 가치가 폭락하면 해외에서 원자재나 식량을 들여올 때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를 수입 물가 상승 압력이라고 합니다. 뉴스에서 흔히 접하는 실질 임금, 즉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실제로 내가 손에 쥐는 돈의 진짜 가치가 마이너스를 기록한다는 것은 월급은 그대로인데 빵값, 전기요금, 기름값 등 나가는 돈이 훨씬 커져서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실제로 팍팍해졌음을 뜻합니다. 일본의 사례가 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화 가치 폭락과 경기 침체의 여파는 비단 것이 지표에만 머물지 않고 실물 경제의 모세혈관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경제를 발칵 뒤집은 결제대행사 전동신 파산 사태는 그 단적인 예입니다. 일본 내에서 전동신은 대형 카드사 가입이 까다롭고 정산 주기가 길어 자금 회전에 애를 먹는 영세 음식점, 주점, 스낵바 등 소상공인들을 위한 결제 매개체 역할을 해왔습니다. 손님이 카드를 긁으면 2에서 3일 내에 현금을 선지급해주는 빠른 정산 시스템 덕분에 약 20만 곳에 달하는 영세 업소가 이 업체를 이용하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거치며 경영난이 심화되자 전동신은 가입 심사 자격이 안 되는 부적격 업주나 전과자, 심지어 명의를 도용한 불법 업체들까지 편법으로 무더기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단발성 일탈이 아니라 회사 전체의 전방위적인 관행이었음이 경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경찰의 내사와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시중은행들은 전동신에 대한 대출과 자금 융자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자금줄이 숨통이 막힌 전동신은 결국 버티지 못하고 파산 신청을 단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국 20만 가까운 영세 상인들의 매출 대금 약 1200억 엔, 한화로 1조 원이 넘는 돈이 고스란히 묶여버렸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를 버티는 일본의 골목상권 소상공인들과 주류 판매업체들은 정산받아야 할 현금이 공중으로 사라지면서 연쇄 파산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대안적인 결제 수단을 찾고 있으나 신뢰가 무너진 시장에서 자영업자들의 줄도사는 일본 내수 경제를 지탱하던 마지막 보루마저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는 돈의 흐름이 막히는 현상인 신용경색, 즉 자금 조달이 원활하지 않아 기업이나 자영업자가 부도 위기에 몰리는 현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뉴스입니다. 대형 카드사와 영세 상인 사이에서 돈을 빠르게 돌려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던 회사가 무너지자 골목상권의 자영업자들이 당장 오늘 장사할 돈을 받지 못해 줄도산 위기로 내몰린 것입니다. 이는 금융 시스템의 작은 구멍이 실물 경제 전체를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경고입니다. 시장의 전문가들과 애널리스트들은 현재의 추세가 지속될 경우 연말까지 엔달러 환율이 170엔에서 최대 180엔 선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일본 당국이 과거 환율 방어를 위해 무려 110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외환 보유고를 쏟아부었음에도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환율이 제자리로 돌아온 것은 개입의 강도보다 시장의 펀더멘털 파괴가 훨씬 강력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확장 재정 예산안이 최종 통과되어 집행될 경우 엔화의 가치는 하방 지지선을 완전히 상실하고 가속도가 붙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이 지속되면 일본 경제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직면하게 됩니다.
수입 물가가 통제 불능으로 폭등함에 따라 서민 경제는 파탄나고, 이를 막기 위해 금리를 급격히 올리려 할 경우 일본 정부가 떠안고 있는 600조 엔에 달하는 국채 이자 부담이 국가 예산을 집어삼키게 됩니다. 금리를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 속에서 화폐 가치가 급속도로 추락하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현실화될 경우 엔화는 역사 속에서 가치를 상실한 휴지 조각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경고가 학계와 시장에서 결코 허투루 들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일본의 몰락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제 역시 이와 유사한 구조적 취약성을 안고 있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60원대로 내려앉은 결정적 배경은 SK하이닉스가 미주 지역 주식예탁 증서 발행을 통해 조달한 약 265억 달러, 한화로 35조에서 40조 원 규모의 거대한 자금이 국내 투자를 위해 순차적으로 원화로 환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엄청난 물량이 단기적으로 외환 시장에 공급되면서 환율을 방어하고 있으나, 이 환전 사이클이 마무리되는 가을과 연말 이후에도 환율이 안정될 것이라 낙관하기는 어렵습니다. 한국 역시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의 증가 속도가 선진국 중 가장 빠른 축에 속하며 정부 예산이 800조 원을 향해 확장되는 과정에서 방만한 재정 운용이 이어질 경우 대외 신인도에 금이 갈 수 있습니다. 기축통화국이 아닌 대한민국이 재정 건전성을 잃고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자산 이탈이 지속된다면 외부 충격 시 원화 가치는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더라도 순식간에 1,500원 선을 넘어 치솟을 위험을 상시 내포하고 있습니다. 엔화의 폭락은 단순한 환율 조정의 영역을 넘어 무리한 통화 완화와 방만한 재정 정책, 그리고 실물 경제 파탄이 결합된 거시 경제적 재앙의 축소판입니다. 눈앞에 일시적인 환율 하락이나 특정 기업의 자금 유입 효과에 도취되어 방심할 때가 아닙니다. 오직 철저한 팩트와 객관적 보조지표의 흐름을 직시하며 과도한 레버리지를 경계하고 다각화된 포트폴리오를 통해 내 자산을 지켜내는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본 경제인사이드는 앞으로도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오직 진실된 데이터와 팩트만을 바탕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현명한 경제적 나침반이 되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